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간단하게 리눅스에서 이제 C 언어를 가지고 기초적인 문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조금 이제, 기본적인 문법을 넘어서 나중에, 저희가 뭐 포인터까지 한번 같이 가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C를 저희가 하기 위해서 먼저 이 배포판은 센토스에서 저희가 할 거고요. 뭐 우분투에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센토스에서 일단 하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이제 준비 사항이 있는데 저희는 VIM을 설치를 해서 그 VIM에다가 저희가 여러 가지 기능 키들을 펑션 키들을 그대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ETC에 VIM RC에다가 이런 기능키를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자, 이 맵이라고 하는 것은 단축키, 다시 얘기해서 GCC 혹은 집불불 혹은 자바를 이용해서 혹은 파이썬이나 쉘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만들 때 걔네들을 자동화 시켜갖고 그냥 단축키를 눌러갖고 저희가 바로 실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정을 했으니까 요구에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제가 따로 문서로 올려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디렉토리 위치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무 데나 가셔도 되는데 저는 루트 디렉토리 밑에 프로그래밍 밑에 C 안에다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 유저를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나중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뭐 구조체라든지 뭐 이런 걸 이용해서 ETC의 섀도우라든지 이런 그 파일까지 저희가 봐줘야 되기 때문에 권한이 없으면 접근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관리자 권한에서 저희가 C 언어를 직접 만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VI로 일단 파일을 열어주시고요. 자, 저희가 멀티창으로 자 20vs 버티컬 스플릿으로 현재 디렉토리를 쪼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각 창으로 이동하는 명령어는 컨트롤 WW를 이용해서 그대로 이동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기본적인 C 언어의 가장 기본적인 문법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저희가 주석으로 저희가 달 건데요. 자, 주석은 이렇게 달 거예요. 그래서 첫 줄에는 주석을 이렇게 다는데 이제 C 언어에서 주석은 슬래시 별부터 시작해서 슬래시 별로 끝나게 되면 이제 주석으로 처리하는데요. 이 주석은 뭐냐면은 프로그램 코드하고 무관하게 그냥 프로그래머가 어떤 루틴에 대해서 우리가 관련된 그 설명문을 달아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첫 줄에 파일명이 어떻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설명이 뭐다. 작성자가 누구다. 날짜는 언제 작성했다라는 거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날짜는 뭐 그냥 일단 빼고요. 자, 파일명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자, 저희가 hello.c라고 하는 파일로 만들 텐데요. 자, C 언어는 각각의 언어마다 이제 확장자들이 있는데 자, 이 확장자를 잘 지켜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자, C 언어는 .c로 끝나요. 그 다음에 C++은 뭐 CPP 뭐 이런 걸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자바는 자바, 파이썬은 파이 뭐 이런 걸로 만드는데 저희는 이제 C 언어니까 저희가 C로 만들어가지고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이제 첫 번째 자, C 언어 자, 프로그램 자,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C 언어의 가장 기본적인 이제 문법은 자, 이렇게 hello.c 해가지고 이렇게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윈도우에서도 우리가 윈도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나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도 작성을 할 수 있지만 여기서의 컨셉은 우리가 나중에 이 시스템 프로그래밍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스템 해킹을 하기 위해서 시스템 보안 쪽을 하기 위해서 이제 리눅스에서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일을 hello.c로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컴파일을 할 때, 자, 여기서 컴파일을 할 때 두 가지 방법으로 하시면 좋은데, 만약에 리눅스니까 저희가 32비트로 컴파일 할 수도 있고요. 자, 32비트로 컴파일 할 때는 gcc-m32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5 한 다음에 파일명을 주셔도 되고 여기다가 소스 파일명, 여기다가 소스 파일명, 그 다음에 실행 파일명, 자, 이렇게 주시면 돼요. 잠깐만요. 마이너스 5 다음에 실행 파일명이 형식이에요. 이 앞뒤로 바뀌어도 상관없고요. 자, 만약에 제가 64비트로 깔고 싶다. 그러면 마이너스 M32는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각각의 옵션들이 또 있어요. 뭐, 마이너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워닝. 혹시 사용을 하다가 워닝이 발생하는 것까지 다 잡으려면 이렇게 쓰고, 그렇지 않고 그냥 사용한다 그러면 얘를 빼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여기서 맵이라고 이렇게 치면 기존에 기능 키들을 등록을 해놨는데 그 기능 키 등록한 걸 잠깐 보면 저희는 어떻게 했어요? 자, F4번을 누르면 저장한 다음에 화면 지우고 GCC를 이용해서 워닝을 저희가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지금 워닝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다가 모든 워닝을 다 써주세요라고 옵션을 줬어요. 자, 그래서 현재 저희는 32비트가 아닌 그냥 64비트로 컴파일하게끔 그렇게 돼 있으니까 자, 그 부분으로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제가 여기다가 자, 샵 include stdio.h 자, 요거는 이제 자, 스탠다드 인풋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입출력에 관련된 어떤 그런 내용들 기본으로 여기 헤더 파일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자, C 언어는 int, main, 그 다음에 중괄호 열고 닫고, return 0, 콜론 이렇게 일단 형식이 돼요. 자, 이거에 관련된 애들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요거는 리턴 값이에요. 리턴 값. 정수가 리턴이 될 때는 int로 써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C 언어는 메인 함수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원래 이제 시작을 할 때 이 메인 함수를 호출해 주는 애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부분은 자동으로 이쪽에서 알아서 하니까 우리는 여기부터 출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C 언어를 줄 때는 요게 일단 기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얘네들 각각 쓸 때 반드시 세미콜론이 이 명령어의 끝에 붙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자, 가장 기본적인 자, 프린트 F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자, 이 F라고 하는 함수 안에다가 원하는 코드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원하는 거는 이제 화면 출력이니까 여기다가 자, hello C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리고 역슬래시에는 엔터예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원래는 바깥에 나가갖고 이렇게 쳐줘야 되는데 이렇게 치게 되면 우리가 나갔다가 컴파일하고 다시 들어와야 되니까 저희가 이미 등록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F4번을 눌러서 컴파일하고 실행하시면 그 결과가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 프린트 F라는 건 화면에 출력해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자, 요 코드를 그대로 제가 이렇게 복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자, hello.c 이렇게 적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복사하셔가지고 예,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 이 왼쪽에 있는 이 창은 말 그대로 파일 탐색기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쪽에는 파일이 만들어졌지만 여기는 아직 안 만들어졌죠? 이게 안 보일 뿐이에요. 이걸 새로 고침을 해주셔야 되는데 새로 고침을 할 때는 이쪽으로 이렇게 옆으로 가야 돼요. 이때 쓰는 게 컨트롤 W를 눌러야 됩니다. 컨트롤 W 한번 누르고 다시 W 한번 누르면 이쪽으로 가는 동시에 얘가 그대로 다시 새로 고침이 돼요. 그러면 파일의 리스트가 보여요. 그러면 우리는 소스 코드 하나만 있는데 왜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느냐? 방금 컴파일 했기 때문에 실행 파일이 보여지는 거고요. 실행 파일은 여기에 이제 별이 나오게 되면 이거는 실행 파일 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이너리. 네, 컴파일 돼서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수학 파일은 뭐냐면 우리가 VI에서 파일을 열 때 임시 파일로 수압이라는 파일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지는 거니까 이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드셨으면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다음에 제가 두 번째 예제를 만약에 주게 되면 이제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컨트롤 WW로 갔다가 이쪽 화면으로 이동한 상태에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자 멀티 창으로 띄워 갖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창을 없애 갖고 할 수도 있는데 멀티 창으로 한번 띄워 보겠습니다. 그러면 뉴 한 다음에 자 파일명은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자 EX 자 01. 02로 할까요? 02, 예, 02.c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EX 02.c 그러면 EX0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여기에 있는 얘가 이제 01이니까 02부터 한번 가보자는 거죠. 자 여기다가 그대로 자 얘를 그대로 써줄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 여기서 제가 하나 이제 보여드리면 자 얘네들을 이제 단축키가 있는데요. 요거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단축키. 자, 단축키를 한번 잠깐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열리면 얘가 열리죠? 그러면 일단 저장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동한다. 그러면 컨트롤 WW. 다시 이쪽으로 이동하고 싶다. 그러면은 컨트롤 WW.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컨트롤 WW. 네. 그죠? 그리고 컨트롤 WW 이렇게 순환을 하게 돼 있어요. 순환을 한다. 자, 그래서 제가 이쪽에다가 이제 관련된 코드를 이제 짤 건데요. 그러면 여러분들 매번 이거를 코드를 여기다가 일일이 이렇게 쳐도 되지만 저희가 조금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그대로 블럭으로 잡아가지고 할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사용했던 지금 요 코드서부터 요 코드 있죠. 자, 이 코드를 복사를 할 거예요. 샘플을. 자, 그러면 일단 컨트롤 WW로 이쪽으로 오세요. 그 다음에 이거를 최대한 키워보겠습니다. 창을. 그러면 컨트롤 W 누른 다음에 언더바 누르시면 창이 커져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쭉 방향키로 이렇게 이동한 다음에 자, 여기 어차피 저희가 파일명 쓸 거잖아요. 그리고 자, 여기로 가셔가지고 대문자 D 누르시면 삭제가 돼요. 또 요쪽으로 가셔가지고 대문자 D. 그 다음에 요거는 저희가 뭐 다 이미 첫 번째에서 설명드렸으니까 자 Shift V 눌러서 대문자 D. 그 다음에 자 요거 그대로 대문자 T 이렇게 하면 요게 이제 기본으로 이렇게 잡히죠. 그러면 이게 기본 잡힌 거를 저희가 이 메모리에다가 저장할 건데요. 이 메모리는 윈도우로 얘기하면 레지스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윈도우의 클립보드. 그래서 얘는 레지스터가 있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자 1번 자 1번 라인으로 이동한 상태에서 Shift V 눌러서 쭉 내려가세요. 이게 내려가신 다음에 어떻게 누를 거냐면은 다운표 주고 A 누르고 그 다음에 Y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블록은 어떻게 잡았냐? 자, Shift V 누르셔야 돼요. Shift는 이렇게 표시할게요. Shift V. 대문자 V. 예, Shift V. 다시. 자, 1번 라인으로 가요. 자, 그 다음에 Shift 대문자 V. 자, 쭉 내려가시면 블록으로 잡혀요. 자, 그 상태에서 자, 자, 요거. 자, 큰 따옴표 A, Y. 이게 뭐냐면은 레지스터 중에서 메모리 A라고 하는 영역에다가 Y는 복사의 의미예요. 복사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제가 자, 이렇게 대문자 A, Y 이렇게 쳤어요. 그러면 얘를 이제 보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REG라는 명령어를 줘야 됩니다. REG, 레지스터. 그러면 엔터 치게 되면 여기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거기에 A를 보시면 이렇게 지금 저장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 요게 이제 엔터를 의미하는 거예요. 엔터. 예.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얘는 다시 원래대로 돌려야 되니까 U로 이제 복사를 이미 했으니까 얘는 U로 다 이렇게 U는 이제 취소거든요. 취소하게 되면 여기에 보면 아까 수정했을 때는 플러스가 돼 있었어요.
다시 내가 다시 원래대로 돌리면 컨트롤 R이거든요. D도. 예.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하게 되면 어때요? 여기가 지금 이렇게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었을 때는 요게 이제 수정됐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undo 해갖고 U 그러면 이제 얘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으니까 없죠. 그럼 얘는 Q로 빠져나가면 돼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나오죠. 이때 이제 저장할 때는 아까 이제 저장 그 코드를 여기다가 할 때는요. 자, 여기다가 좀 볼게요. 만약에 복사할 때는 코드 복사할 때는 자, 코드 복사할 때는 자, 이렇게 자, 블럭을 잡고 자, 시프트 그다음에 대문자 V 잡고 그다음에 다 블럭을 잡아주세요. 네, 소스 코드를 전체 블럭을 잡고 그다음에 자 이렇게 큰 따옴표 A, Y 그러면 얘는 레지스터 A에 복사됩니다. 레지스터라는 건 그냥 저장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레지스터 A에 복사된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저희가 복사했으면 아까 우리 EX02.C 안에서 자, 요 안에서 그대로 붙여넣기 할 거예요. 붙여넣기 한다. 자, 붙여넣기 할 때는 자, 우리 레지스터를 먼저 쓰고요. P를 주는데 이 P가 소문자 P가 있고 대문자 P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소문자 P는 뭐냐면 이 페이스트인데 제가 자, 큰 따옴표 적고 A 적고 소문자 P를 적으면 이게 한 칸 떨어지거든요. U 누르시고 다시 대문자 P로 자, 큰 따옴표 A 대문자 P 그러면 얘가 딱 붙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는 여기다가 이렇게 자, 처음에는 좀 이거를 써주는 게 좋기는 해요. 처음에는 익숙하게 하려면. 근데 이제 저희가 조금 더 빠르게 하기 위한 하나의 그냥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레지스터 안에다가 그대로, 예. 그런 다음에 저장을 하고, 자, 요거는 제가 그대로 이렇게 해서, 자, 코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다가 이름을 쓰시면 되죠. 홍길동 뭐 이렇게 여러분들의 이름 딱 쓰시고 샘플을 딱 레지스터 A에다가 복사한 다음에 P로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얘기는 뭐냐면 레지스터 A 그러니까 레지스터라는 메모리 공간 자, 메모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레지스터 A에 저장된 코드를 예. 자, 현재 커서 위에 붙여넣기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몇 번 해보시면 되니까, 자, 이렇게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써주는 거죠. 자, EX02.C고.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얘를 저희가 했으니까, 자, 두 번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화면에 출력하기. 말 그대로 화면에 출력하기.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printf라는 함수는요. 자, 얘는 화면에 출력하는 건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스탠다드 아웃풋이라고 하는 자, 우리가 출력이 스탠다드 에러가 있고 아웃풋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스탠다드 에러는 에러가 출력하는 화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모니터가 딱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 가는 길이 두 군데의 길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에러다 그러면은 여기가 에러가 나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에러가 아니라 정상적인 출력.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쪽 길은 정상 출력이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스탠다드 아웃풋. 여기다가 스탠다드 아웃풋. 아유, 다 안 써졌네요. 그래서 요거를 줄여서 std out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여기는 출력인데 에러 출력이에요. 에러 출력. 그러면 이 에러는 스탠다드 에러예요. 이걸 줄여서 std 에러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화면에 나오는 거는 길이 두 군데인데 우리가 프린트 F는
정상 출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러 출력으로 보내는 건 따로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요거는 화면에 출력하는, 음, 화면에, 자, 출력하는 함수예요, 함수. 자, 함수라는 얘기는 그냥 어떤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능. 자, 그리고 이 함수 끝에나 명령어 끝에는 시어는 반드시 세미콜론을 붙여주셔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세미콜론이 없어요, 이렇게 에러예요, 에러. 네, 제가 F4번 눌러볼게요. 에러. 그죠? 에러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쪽으로 가면 실행 파일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왜 그러냐면 이쪽으로 왔을 때 리로드 했다는 뜻은 여기 EX0이라고 하는 애가 나와줘야 되는데 없잖아요. 컴파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파일에서 이게 정상적으로 실행 파일을 뽑기 위해서는 에러가 나오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어떤 명령어, 그냥 이런 것들이 하나의 명령어거든요. 그래서 명령어의 끝에는 시어너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세미콜론 붙여주셔야 돼요. 자, 파이썬을 좀 하셨던 분들은 파이썬은 세미콜론이 없잖아요. 근데 C, C++, 자바 얘네들은 다 세미콜론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세미콜론을 여기다가 붙여주셔야 되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프린트 F의 끝에도 세미콜론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자, 첫 번째 출력을 이렇게 하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자, 출력을 하실 때는 반드시 이게 이제 문자열인데요. 이 문자열을 출력할 때는 큰 따옴표 안에다가 넣으셔야 돼요. 자, 만약에 파이썬을 사용하셨던 분들이라면 또 작은 따옴표를 쓰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에러입니다. 자, 이거는 C++ 자바 다 공통이에요. 자, 그래서 작은 따옴표를 주는 거는 에러예요, 무조건. 예. 그래서 이건 컴파일이 안 돼요. 자, F4번 눌렀어요. 자, 뭔가 에러가 떨어졌는데 중요한 건 컨트롤 WW를 눌러서 이쪽으로 지금 오면 자, 여기 보시면 요거는 아까 컴파일한 거기 때문에 자, 대문자 D로 지울게요. Y 누르겠습니다. 대문자 D. 그러면 일단 지워놓고 다시 컨트롤 WW로 가서 자 여기서 F4번 단축키 그러면 세그먼테이션 오류 해가지고 컨트롤 WW로 가면 잠시만요. 얘가 지금 뭔가 컴파일이 되긴 했는데 이게 에러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자 그래서 대문자리 지울게요. D 한 다음에 지워주시고 자 여기 요렇게 자 이런 식으로 큰 따옴표 로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마지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출력 자 이런 식으로 하나 딱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코드를 짤 때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라인을 잘 맞추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기 좋은 떡이 먹기에도 되게 좀 이렇게 먹음직스럽잖아요. 만약에 코드를 짤 때 이게 삐뚤빼뚤해져요. 이렇게 얘는 이쪽으로 얘는 이쪽으로. 자 주로 이제 이런 코드는 우리가 이제 어디서 소스 코드를 갖고 와서 드르륵 붙여넣었을 때 이게 이제 예, 자동 들여쓰기가 되면 이게 붙여질 때 약간 이런 식으로 꼬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되면 보기에도 좀 약간 좀 이상하죠. 실행은 잘 돼요. 실행은. 자, 만약에 이게 파이썬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안 됩니다. 파이썬은 이 딱 맞춰야 돼요. 근데 C 언어나 C++ 자바 같은 거는 이게 안 맞춰도 되거든요. 근데 너무 보기가 편하진 않죠. 그리고 소스 코드 자체가 라인 수가 뭐 몇 개 라인이 아니라 뭐 진짜 막 어떤 거는 막 200라인, 300라인, 뭐 500라인 이런 식으로 코드가 한 파일에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이게 들쭉날쭉하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딱 여기 맞춰주시면 돼요. 그래서 맞춰줄 때 자 여기 부분을 일단 이렇게 딱 붙여서 적는 것보다 안으로 좀 들어가서 그래서 두 칸도 괜찮습니다. 두 칸 혹은 네 칸. 그래서 저희는 네 칸으로 일단 갈게요. 아셨죠? 이렇게 네 칸으로 딱 맞춰주시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세 개를 다 만드신 다음에 자 세미콜론도 다 있고요. 그리고 프린트 F에는 중요한 게 뭔가를 찍기 위해서는
큰 따옴표를 적으라고 그랬어요. 자, 요거는 엔터키예요, 엔터.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대로 저장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다 맵에다가 구현을 해놨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 자, 4번, F4번을 누르면, Write, W, 저장하고, 화면 지우고, 컴파일하고, 그 다음에 컴파일한 실행 파일 바이너리를 어떻게 해요? 실행해라. 이런 뜻으로 다 묶어놨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 지금 파일이 수정됐죠? 그럼 여기에 플러스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F4번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출력, 두 번째 출력, 세 번째 출력. 이렇게 나오죠. 원래 정상적으로는, 자, 제가 잠깐 쉘로 빠져볼게요. 이렇게 SH 하면 쉘로 나가는 건데요. 자, LS로 보시면 지금 파일을 좀 지워볼게요. EX01을 일단 지워놓고, 자, 얘를 컴파일을 이렇게 원래는 하죠. 자, 모든 워닝, 이게 워닝의 약자예요. 올, 모든 워닝을 다 출력하고, 그 다음에 EX02.C를 자, EX02로 컴파일 해주세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원래는 이렇게 하면 실행 파일이 뽑히죠. 그럼 실행을 할 때는 EX02 하면 에러예요. 왜 그러냐면 리눅스에서는 현재 디렉토리는 실행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패스 설정이 안 돼 있거든요. 이 지금 우리가 외부 명령어를 실행할 때는 환경 변수 패스를 참조해요. 근데 여기 점이 없어요. 점. 그죠? 이게 이제 보안상 그래요. 그래서 보안상 점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콜론 점 이렇게 이게 현재 디렉토리거든요. 이게 만약에 있으면 그냥 써도 돼요. 근데 안 씁니다. 네. 그래서 보안상 현재 디렉토리는 실행을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만들어줘도 되기는 하죠. 근데 보안을 별로 안 좋게 만들어 놓고 실행 파일을 만들어 갖고 실행할 일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점을 붙여주는 거는 별로 추천하진 않고요. 그러니까 위치를 지정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PWD가 현재 디렉토리 위치를 아는 거니까 루트 디렉토리 밑에, 프로그래밍 밑에, C 밑에, EX02 이런 식으로 절대 경로로 지정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렇게 절대 경로라는 건 맨 꼭대기 최상위 디렉토리부터 내려오는 건데 너무 불편하죠. 그러니까 현재 디렉토리가 점이라고 했으니까 현재 디렉토리 밑에 EX02 이렇게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주는데 이걸 아까 VI에서 키를 딱 누르게 되면 펑션 키를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이 과정 컴파일을 하고 에러가 없으면 자 자동으로 여기 있는 실행 파일이 생기고 그리고 그 실행 파일을 실행한다라는 게 VI에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펑션 키 F4번을 누르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다 확인이 되셨으면 엑싯 해가지고 다시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저희가 다 해봤습니다. 그러면 파일 하나만 더 만들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번에는요, new로 안 하고,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n, 그 다음에 ex03.c. 자, n이라는 건 뭐냐면은요, 자, new 그러면은 창이 하나 딱 갈라지면서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new는 이렇게 멀티창으로 분할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요 파일이 사라지고 요 파일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셔도 돼요. new 한 다음에 파일명을 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n 한 다음에 파일명을 주셔도 돼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n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n 한 다음에 ex03.c. 그러면 얘가 자, 닫히면서 요게 새롭게 만들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레지스터에 저장된 그대로 복사하면 된다고 그랬죠? 자, 큰 따옴표 A 대문자 P. 자, 그래서 여기다가 ex03.c. 자, 이번에는 저희가 자, 어떤 걸 할 거냐면은요. 자,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떤 변수에다가 값을 넣고 우리가 프린트f 함수로 변수 값 출력하기.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변수라는 거는 뭐냐? 자, 요거부터 먼저 잡아놔야 되겠죠? 변수. 자, 변수는요, 이거예요. 메모리 공간에다가 어떤 값을 저장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변수를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넘버라고 한번 해볼게요. 넘버. 자, 넘버라는 변수를 하나 메모리에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값을 1을 딱 이렇게 넣을 거예요. 1을. 그러면은 이 변수는 이 프로그램이 일단 끝날 때까지 영구적으로 저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요 들어있는 값을 화면에 출력을 할 거예요. 네. 자, 그럴 때 이 프린트 F 함수로 저희가 출력할 수가 있거든요. 자,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려면 여기에 이제 이 변수에 들어있는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 변수를 만들어 줘야 돼요. 자, 만드는 형식은 자, 변수는 자, 우리가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료를 데이터라고 그럴게요. 데이터를 저장하는 자,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얘가 어디에 있어요? 메모리에 있는 거예요, 메모리. C에서의 장점은 메모리를 직접 프로그래머가 제어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기는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메모리를 잘 사용하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그리고 좀 더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는데 메모리를 잘못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프로그램이 문제가 돼가지고 뭐 갑자기 뭐 실행 중에 크래시가 된다든지 뭐 이렇게 죽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많이 사용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자, 정수를 제가 숫자 중에서 정수를 저장한다고 해볼게요. 정수. 예. 정수를 저장하는 변수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거를 변수 선언이라고 해요. 변수 선언. 자, 변수 선언. 그러면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은 이렇게 써요. 자,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 형식이 있겠죠? 변수 선언 형식. 그러면 여기다가 자료형을 줘요. 자료형이라는 건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그 저장할 것이냐. 그러니까 말 그대로 데이터 종류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된장찌개를 다 끓인다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된장찌개에 재료 되게 많이 들어가죠. 뭐 감자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된장도 들어가고, 모두 들어가고, 그죠? 그러면 그 자료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얘네들을 자료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네들. 예.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숫자를 저장하고 싶어요. 그중에 정수. 그러면 요 자료형은 인티저 해가지고 int라고 이렇게 딱 예, 앞에다가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C 언어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러한 키워드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앞에다가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변수의 이름을 적으시면 돼요. 그럼 이것도 하나의 명령어죠. 그러니까 세미콜론을 반드시 붙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정수는 우리가 인티저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한번 자, 이 그림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메모리가 하나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메모리라는 건 말 그대로 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램. 이 램 안에 어딘가에 이렇게 하나 넘버라는 이름을 변수를 만든다라고 해볼게요. 넘버. 네. 그리고 거기다가 1을 이렇게 저장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써요? 네. 인티저 넘버라는 애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직접 저렇게 선언을 하면서 값을 넣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넣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예. 넘버에다가 1을 집어넣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할게요. 순서대로 자 먼저 만든다 1번. 그 다음에 값을 집어넣는다 2번. 값을 1을 집어넣는다 2번. 요 순서대로 가볼게요. 하셨죠? 그럼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변수 선언을 해볼게요. 자, 자, 숫자를 저장한다고 그랬으니까 int라고 적고 여기다가 넘버 이렇게 적을게요. 넘버. 요거는 변수 선언이에요. 변수 선언. 이 변수를 선언함과 동시에 어떻게 돼요? 메모리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머릿속에 딱 그림을 그려 놓으셔야 돼요. 아, 저렇게 하면 정수가 저장되는 저 변수가 메모리에 하나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거예요. 크기는 4바이트입니다. 4바이트. 자, 크기는 4바이트. 자, 그 다음에 이 크기를 이제 이따가 알아보는 그러한 연산자가 있어요. 그것도 일단 알아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값을 집어넣는데, 값을 집어넣는 형식. 자, 여기다가 변수의 값을 저장하는 형식이 있어요. 자, 형식은 변수명을 적고요. 는을 적고 값을 적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이 변수명에다가 이 값을 넣겠습니다 라는 뜻인데 이 변수명은 우리가 방금 위에서 만든 거죠. 이렇게 이 변수명을 적으시면 되고 값 옆에 는이 있죠.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수학에서 얘기하는 변수명과 값이 같습니다. 이런 의미의 내용이 아니고 같다라는 거는 시은어에선 는을 두 개를 써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이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 변수명에 저장해 주세요라는 뜻이에요. 이걸 대입연산자라고 합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여기다가 그러면 넘버에다가 1을 저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대로 써주면 돼요. 형식.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형식을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변수명은 아까 어떻게 썼어요? 저 넘버죠. 그럼 이거는 넘버로 바꿔치기 하면 되고 값은 내가 저장할 그 값이 뭐예요? 1을 저장할 거잖아요. 그러면 1 저장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메모리에 저장된 저 넘버에 1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자 여기다가 자 넘버 변수에 자 1을 저장한다. 말 그대로 대입하는 거죠. 자 그러면 프린트 F를 이용해서 이걸 찍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가 이렇게 찍었어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F4번.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잠깐만요. 변수소는 뭐가 지금 워닝이 하나 떴네요. 이 워닝이 뜬 거는 제가 지금 요 변수를 아직 안 써서 그런 것 같은데 잠깐만요. 예. 여기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장한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해서 요게 지금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워닝이 나와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화면에 그냥 넘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넘버의 값을 출력하려면 여기다가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제 서식 문자열이라고 하는 애가 들어가요. 그래서 %D라고 적고요. 예. 그다음에 그 D가 이제 자, 엔터 하나 이렇게 주시고요. 자, 여기다가 변수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의미가 뭐냐면 여기 있는 값을 이렇게 찍어 주세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1이 출력이 돼요. 1. 자,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1. 아까는 이제 저 변수의 값을 집어넣는데 우리가 워닝을 줬기 때문에 그 변수를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에러가 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요 애가 이렇게 들어가서 1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자, 그래서 넘버에 저장된 값을 이거를 이제 한글로 풀어서 쓰면 넘버 변수의 값을 넘버 변수에 저장된 값을 출력한다. 자, 그래서 F4번 이렇게 코드는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거 쓸 때 이거 꼭 띄워야 돼요? 그럼 안 띄워도 돼요. 그냥 다 붙여도 돼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붙이면 너무 다닥다닥 붙어버리니까 그래서 조금 공간을 이렇게 띄워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여기다가 만약에 넘버가 아니라 넘버 2라고 하는 애를 저희가 또 만들려고 해요. 그럼 여기다가 또 그대로 넘버 2 이렇게 변수를 또 선언해 주면 돼요. 자, 그리고 넘버 2에다가 값을 저장을 하려고 그래요. 이번에는 자, 2 저장하겠습니다. 넘버 2에. 자, 2. 그러면 얘를 똑같이 출력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다가 %D를 하나 주고요. 여기에 맞는 애를 그대로 또 이렇게 넘버 2.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여기 있는 애는 이쪽으로 들어가서 출력. 그러면 얘는 1이 출력이 되겠죠? 얘는 이렇게 출력.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거는 얘가 컴파일을 할 때 어떻게 실행이 되느냐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 실행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일단 이 C 언어뿐만이 아니라 모든 언어, 웬만한 언어들 전체 다 똑같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실행.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순서대로 쭉 가면 넘버 변수가 메모리에 하나 잡히고, 예. 자, 저쪽에 21번 라인에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번 라인에 여기에 넘버 2가 이렇게 잡혀요. 이게 실제 제가 이렇게 떨어뜨려 놨지만 실제로는 같이 붙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4번 라인에 여기다가 1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번 라인에 2를 이렇게 집어넣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들어간 애를 값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변수명을 딱 주면 그 안에 들어있는 조 1이 그대로 출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얘도 2가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아셨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얘네들을 쉼표를 안 주잖아요. 이거 에러예요, 에러. 형식입니다. 아셨죠? 근데 반드시 얘네들 다 쉼표로 구분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전체 코드는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EX3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요거 만들 때는 이렇게 N 해가지고 EX03.C 이렇게 만들면 되죠. 자,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옆으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다 얘가 있는지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코드가 잘 짜여졌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자, 출력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EX04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다가 다시 가서 자, 이번에는 N 한 다음에 EX04.C 자,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자, 얘는 파일명을 EX04.c. 자, 이번에는 화면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을 모두 한번 출력해 보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화면에 자신이 좋아하는 자, 것을 모두 출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밑에다가 그대로 뭐 변수를 넣고 하는 거는 아직은 여러분들이 안 배웠으니까 그냥 프린트 F를 이용해서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자, 문자열이니까 이렇게 좋아하는 것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역슬래시 엔터 여러분들 역슬래시가 아마 키보드에 없을 거예요. 이게 이제 한글 자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백스페이스 옆에 보면 이렇게 원 표시가 있어요. 요게 역슬래시예요. 이렇게 파이프라고 하는 애하고 같이 있거든요. 그거 그대로 주시면 돼요. 요거. 자, 그 다음에 따옴표로 감싸 주셔야 돼요. 반드시 중요한 거는 따옴표가 열리면 닫아 주셔야 돼요. 이거 만약에 따옴표 안 닫으면 에러입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가로가 열렸으면 가로를 닫아줘야 돼요. 안 닫으면 에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미콜론 없으면 에러예요. 이게 다 형식이에요, 형식. 자,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자, 첫 번째는 뭘 좋아하느냐.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저는 운동을 좋아합니다. 자, 그 다음에 프린트 F. 예. 자, 운동 중에서 이제 숨쉬기 운동을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좋아하고요. 컴퓨터 중에서 다 좋아해요. 거기에 이제 뭐 프로그래밍, 데이터베이스, 뭐 아니면 네트워크, 그 다음에 뭐, 다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잘은 못해요.
자, 그래서 컴퓨터 좋아하고, 그 다음에 그 이외에 나머지 애들 좋아하고, 여러 가지가 있고,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해서, 자, 저장한 다음에 F4번 정확하게만 나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프린트 F에 내가 뭔가를 쓰고 싶은 어떤 그런 내용들을 적으면 되는구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 애를 요렇게 적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가 그냥 출력이지만 요거를 변수에다가 넣고 찍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요렇게 했으면 출력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이게 잘 되네.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4번은 자, 4번은 변수에다가 한번 넣고 찍어 보려고요. 자, 이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용이 지금 어떤 변수에 들어갔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꼭대기에다가 변수를 주는데 이때 이제 문자열. 자, 문자열이라고 하는 것은 뭔지 먼저 여기다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문자열은 자, 문자가 두 개 이상 모여 있으면 두 개 이상 자, 모여 있으면 두 개 이상이에요. 모여 있으면 문자열이 됩니다. 문자열이 된다. 자, 만약에 문자예요. 그러면 문자가 한 개. 자, 문자가 한 개예요. 한 개. 자, 그렇게 이제 참고하시면 돼요.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한글 같은 경우에는 한글은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하나지만 이거는 다 문자열로 인식을 해요. 왜 그러냐면 얘는 이제 한 개라는 거는 한 바이트를 얘기하는 한 바이트. 아셨죠? 그러니까 2바이트 이상, 2바이트 이상이면 일단 문자열이에요. 일단 시언어에선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변수에다가 여기는 문자가 한 개.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쓸게요. 1바이트. 1바이트. 자, 요거는 두 개. 자, 요거는 2바이트 이상. 2바이트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다가 변수에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때는 int라고 하는 자료형을 쓰는 게 아니라요. 문자는 캐릭터라는 걸 써줘요. 캐릭터.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변수명을 적는데요. 우리가 단순히 변수를 그냥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A 이렇게 하면 저 N은 문자 하나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자, FA, favorite이라고 하는 단어의 줄임말로 쓸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적고요. 대괄호를 적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값을 이렇게 넣는 거예요. 값을.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축구, 농구, 뭐 이렇게 두 개를 적었다고 치자고요. 등등등, 뭐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엔터를 이렇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하면 변수에다가 이렇게 넣고, 자, 아까 우리가 이 문자열을 아까 정수를 찍을 때는 퍼센트 D라고 그랬죠. 근데 문자열은 퍼센트 S를 써요. 퍼센트 S.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자, 프린트 F 함수에서, 자, 문자열 출력은 퍼센트 F라고 S라고 하는 이 서식 문자열이 얘가 퍼센트 S를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얘는 이렇게 쓰는데 요게 이제 배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안에 알아서 이렇게 주는 거고요. 들어가요. 제가 알아서 자동으로.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대로 얘하고 매칭되는 애 변수를 그대로 아까처럼 똑같이 써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favorite의 약자 FA 이렇게 적고 그대로 F4번 누르면 그대로 출력이 되는데요. 잠깐만요. 지금 제가 N을 안 썼네요. 자, 이렇게 N 이렇게 써주고 F4번.
그러니까 이제 저런 에러가 났을 때, 이게 뭐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에러 난 부분에 메시지를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아까 이렇게 N을 안 썼죠? 엔터키가 역설렛이 N인데, 이렇게 쓰게 되면, 여기가 뭔가 캐릭터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라인 수를 보여줘요. 18번 라인에, 그쪽에 에러다. 그러면 그쪽에 라인을 가셔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밑에 여기 부분이 에러라는 건 그 전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n을 뺐네 라는 걸 제가 발견을 해서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F4번 눌러서 출력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전체 코드는 이렇게 하나는 변수로 출력, 나머지 애들은 그냥 출력. 이렇게 해서 한번 찍어봤어요. 자, 어떻게 잘 되십니까? 네. 자, 그래요.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출력을 했으면, 자, 저희가 이번에는 O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대로 N 하시고요. 자, EX 05.10. 자, 그대로 코드 만들어 주시고요. EX 05.10. 자, 이번에는 아까 자료형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자료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자료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료형 알아보기. 예. 자, 먼저, 자, 자료형은요, 자, 여기다가, 자, 문자를 저장하는 자료형 캐릭터라는 게 있어요. 자,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얘 이니셜을 따가지고 그냥 C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한 문자가 저장이 돼요. 한 문자. 우리 한글이 아니라 한 바이트가 저장이 돼요. 한 바이트. 한 바이트.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얘네들은 변수긴 변수인데요. 우리가 지역 변수라고 하는 거예요. 지역 변수. 지역 변수. 자, 지역 변수라는 거는 뭐냐면 그 지역에서만 쓰는 변수인데 우리가 메인 함수 안에 선언된 변수이기 때문에 메인 함수에서만 인식하는 그러한 변수입니다. 네. 하셨죠? 그래서 자, 이게 메모리 공간에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 스택이라고 하는 영역에 저장이 돼요. 스택. 스택 메모리 영역 중에서 스택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메모리 영역 중에서 스택 영역에 저장된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냥, 스택 저거 뭔지 잘 몰라요? 괜찮아요. 그냥 거기에 저장된다. 라고만 알고 계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예. 자, 메인 함수 안에, 이 안에 저장하는 변수는 다 지역 변수예요. 어디요? 메인 함수 내에서만 사용하는 지역 변수.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역 변수의 반대가 전역 변수라는 게 있거든요. 그 전역 변수는 이 바깥에다가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메모리 영역 중에서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자, 힙이라는 영역도 있고 스택이라고 하는 영역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렇게 이제 있는데 여기에 스택이라고 하는 영역이 저장된다. 이렇게만 일단 기억하시고요. 자, 캐릭터 C 해갖고 한 바이트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얘가 한 바이트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면, 자, 이거를 찍어주는 연산자가 있어요. 이때 쓰는 연산자는 사이즈 오브예요. 사이즈 오브. 자, 사이즈 오브가 원래 여러분들이 함수는요, 아까 프린트F 요 함수는 가로 열고 닫혔죠. 요거는 함수거든요. 말 그대로 어떤 코드들이 이렇게 묶여져 있는 그냥 말 그대로 명령어라고 생각하시면 명령어. 출력하는 명령어, 이렇게. 근데 얘도 가로 열고 닫혔어요. 근데 얘가 함수가 아니라 연산자예요, 연산자. 연산자인데 어떤 연산자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저 메모리의 크기를 알려주는 연산자예요. 네, 연산자. 그럼 연산자가 뭐냐? 이거. 2 플러스 3. 그러면 2와 3을 더하는 요거 연산자란 말이에요. 그죠? 예. 연산이 되는 이 2와 3을 피연산자라고 하고 요거를 연산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도 연산자인데 요 연산자 중에서 이 사이즈 오브 연산자는 아주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메모리의 크기를 알려주는 연산자예요. 자, 그래서 메모리의 크기를 알려주는 연산자구나. 자, 요렇게 일단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제가 1바이트라고 했으니까 한번 출력해 볼게요. 여기다가 가로 열고, 자, 이렇게 따옴표 주고요. %d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엔터 하나 치고, 여기다가, 자, C는 이렇게, 캐릭터는, 자,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써줄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사이즈 오브 변수를 여기다가 이렇게 줘요. 자, 그래서 얘 형식은, 자, 사이즈 오브 연산자의 형식은 이렇게 쓰거든요. 여기다가 사이즈 오브, 그 다음에 자료형이 여기 들어가고요. 혹은 변수를 여기다가 넣을 수가 있어요. 사이즈 오브 변수명. 이게 넣을 수가 있어요.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다가 이렇게 C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쓴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를 더 써볼게요. %d 두 개를 써보는데요. 여기다가 자, 첫 번째는 사이즈 오브 자, 캐릭터. 자, 캐릭터라는 자료형의 크기를 알려주는데 여러분들 요거 첫 번째에는 얘가 자료형의 크기를 알려주는데 이게 1바이트라고 그랬죠? 그러면 얘가 1을 그대로 이쪽으로 던져요. 그 여기에 1이 출력이 돼요. 얘는요, 두 번째 이쪽으로 던져요.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건 얘 개수가 이 맞아야 된다. 이거 두 개 썼는데 여기는 하나 썼다.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이렇게 하나 썼어요. 컴파일하면 에러입니다, 에러. 예, too many arguments. 말 그대로 너무 많다는 거죠. 예. 왜 그래? 얘가 하나인데. 그러니까 딱 맞춰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면 출력의 결과는 자, 보시면 11 이렇게. 자, 11. 자, 얘가 지금 롱으로 이렇게 되니까 LD로 써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LD. 자, 이렇게 일단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코드 하나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LD. 자, 그래서 얘가 11 이렇게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바이트. 2바이트로 우리가 쓰는 자료형이 있는데요. 숏이라는 게 있어요. 숏. 자, 숏 S. 자, 그리고 여기다가 그대로 하나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숏이라고 된 자료형은 자, %LD, %LD. 자, 이렇게 하고 사이즈 오브 숏 그리고 사이즈 오브 변수명 S. 그리고 나서 이제 그대로 실행하면 돌돌 이렇게 나오죠.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인티저. 아까 우리 인티저 했죠? 자, 얘는 2바이트입니다. 자, 이번에는 인티저. 인티저는 그냥 i라고 할게요. 인티저 i. 자, 얘는 4바이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그대로 인티저. 자, 이거는 좀 맞춰볼까요? %LD, %LD. 자, 그 다음에 사이즈 오브 인티저. 사이즈 오브 자, i. 자, F 4번. 그러면 44 이렇게 출력이 되죠. 혹시 여러분들이 사용하다가 이제 요거 하다가 조금 제가 좀 빠르다 싶으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있는 제가 적어드린 거 있죠. 그거를 그대로 좀 이렇게 복사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얘는 44가 출력이 돼요. 4바이트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이제 아셔야 되는 건 얘네들의 자료형의 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각각의 지금 찍어주는 요 자료형을 우리가 이제 사이즈 어브라는 애가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롱이라는 게 있습니다. 롱. 자, 롱 한 다음에 이건 L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프린트 한 다음에 롱. 자, 퍼센트 LD, 퍼센트 LD. 자, 사이즈 오브 롱. 자, 사이즈 오브 L. 확인해 보시면, 자, 8바이트. 자, 요거는 조금, 자, 이렇게 해서 맞춰볼게요, 그냥. 예. 자, 꼭 맞추진 않아도 돼요. 근데 이제, 기왕이면, 자, 잘 맞추는 걸로. 자,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안 맞춰도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롱롱이라는 게 있어요. 롱롱. 이래 LL. 예. 자,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프린트 롱롱 퍼센트 LD 퍼센트 LD. 자, 사이즈 어브. 자, 여기다가 롱롱. 그 다음에 사이즈 어브 LL. 자, 해보시면 8바이트. 자, 만약에 제가 이거를요, 캐릭터를 줄 때 저쪽에 지금 보시면은 저 1바이트라고 되어 있는 애를 제가 이렇게 썼어요. 아까 우리 보시면은 C2라고 하는 애가 이번에는 자 10이라고 이렇게 한 20 정도 줘볼까요? 20? 20 정도 이렇게 줬어요. 자 그러면 얘가 저 C2라고 하는 애, 자 얘는 크기가 어떻게 나올까요? 대충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대충 크기가 몇 같아요? 20배 크기를 갖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사이즈 어보를 이용해서 자 여기다가 요거는 그냥 자 C2라고 이렇게 할게요. 예. 자, 이렇게 변수를 하나 주겠습니다. 요거 하나 지우고요. 예. 이렇게 그러면 땅 쳐보시면 얘는 20바이트예요.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래는 저쪽에 있는 애가 캐릭터를 주면 한 바이트인데 이렇게 주면 이게 한 바이트가 20개 모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바이트가 쫙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개가 모여 있다. 그리고 요거를 우리가 C2라는 변수다. 이렇게. 그럼 여기에 이제 우리가 글자들을 여러 개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개만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두 개만. 자, 여기다가 이번에는 플롯. 자, F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그대로 자, 요거는 그냥 이렇게 쓰면 안 되겠구나. 캐릭터를 이렇게 줘야죠. 자, 플롯은 자, 퍼센트 LD, 퍼센트 LD.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대로 사이즈 업을 이용해서 자, 플롯. 그 다음에 사이즈 오브 F. 이렇게 해서 땅 치게 되면 4바이트. 자, 요거는 20바이트. 자, 요거는 4바이트.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롱 더블 한번 해볼게요. 롱 더블. LD. 어, 잠깐만요. 예. 그리고 여기다가 롱 더블.
%LD, %LD, 사이즈 오브, 자, 롱 더블, 확인해 보시면 16바이트. 저희가 지금 64바이트를 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마지막 한번 해볼게요. 자, 캐릭터 포인터, 자, CP, 자, 인티저 포인터, 자, IP, 자, 포인터예요. 자,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 그 다음에 저희가, 숏 포인터 SP, 이렇게 세 개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처음에는 캐릭터 포인터 P니까 이렇게 적고요. %LD. 자, 요거는 하나만 찍어 볼게요. 자, 이렇게 사이즈 오브. 자, SP. 자, 확인해 보시면 자, 지금 제가 지금 사용을 안 해가지고 지금 저 에러가 발생이 되네. 자, 에러가 아니고 저건 워닝이에요.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하나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자, 프린트 F. 자, 인티저 포인터. 자, 자, 요거는 CP죠, CP. 잠깐만요. 아, 지금 여기가 CP에 CP. 죄송합니다. 자, CP. 그 다음에 자, 인티저 포인터 IP. 자, 그대로 똑같이 IP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자, 확인해 보시면 8바이트. 자, 그 다음에 프린트. 자, 마지막 숏 포인터 SP. 자, 포인터는 여러분들이 얘가 붙어도 되고요. 이게 붙어도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 때 이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붙여도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져도 되고, 이렇게 돼도 다 마찬가지로 다 똑같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사용법이 있는데, 그냥 저희는 여기서 그냥 붙이는 걸로 할게요. 변수 옆에다가 붙이는 걸로. 자, 그 다음에 %LD, 마지막 SP, 자, 사이즈 오브 SP. 자, 보시면 다 8바이트.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64바이트, 64비트에서는 메모리 주소가 일단 8바이트거든요. 8바이트. 그래서 포인터 변수는 자, 잠깐만요. 64비트에서는 8바이트. 8바이트의 메모리 공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 주소를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8바이트. 만약에 32비트로 컴파일 했어요. 32비트. 그러면 얘는 4바이트로 나옵니다. 4바이트. 네. 그렇게 일단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 코드는 이렇게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코드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요거는 전부 다. 예. 자, 만약에 32비트다 그러면은 4바이트. 자, 64비트다 그러면은 자, 8바이트에 포인터는. 자, 그리고 얘도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예. 자료용은 다르지만 주소는 똑같기 때문에 그대로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하고 확인. 자, 전체 코드는 자, 요거예요. 자, 처음에는 조금 이게 좀 낯설고 복잡하고 그래도 자꾸 이제 반복하시면서 하다 보면 많이 익숙해지실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그러면 저희 한 10분 정도만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같이 한번 또 나머지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에, 자, 제가 아까 설명을 안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자, 우리가 요거 있죠, 요거. 요거 뭐냐면은 주석이에요, 주석. 자, 슬래시 두 개를 주게 되면은요, 이 슬래시 두 개를 딱 만나는 순간, 오른쪽 줄은 전부 다 주석이에요. 아셨죠?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주석을 또 이렇게 달아도 돼요. 아까 우리가 여러 줄 주석이 이렇게 시작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응. 그러면 요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석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 아셨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요렇게 저장하면 얘가 예, 주석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거 슬래시 두 개하고 이거 다른 거예요. 얘는 부분 주석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면 걔만 빠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주석을 할 때 이렇게도 줄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요걸 주석을 달려면 저쪽 가가지고 별 슬래시까지 줘야 되니까 불편하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렇게 주지 말고 이렇게 주자라는 걸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6번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자, EX06.C. 자, 그 다음에 큰 따옴표 A 대문자 P. 자, 그럼 여기다가 EX06.C. 자, 이번에 할 거는 우리가 아까 자료형이 여러 개가 있다고 그랬죠? 캐릭터, 숏, 인티저, 뭐 플롯 등등등 여러 개가 있는데 자, 여기에 자료형에다가 자, 데이터를 저장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리고 저장하고 아까 우리가 프린트에서 했던 것처럼 프린트 F에서 했던 것처럼 출력을 한번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아까 이제 첫 번째는 순서가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셔야 되니까 첫 번째는 변수 저장이 되는 거죠. 변수 저장의 변수 선언. 변수 선언이라는 건 변수가 메모리에 만들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선언과 동시에 메모리에 만들어집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다가 적어드리면 변수가 선언되면서 메모리에 그 아까 그 각각의 걔네들의 자료형의 크기가 있죠? 그 자료형의 크기만큼 메모리 공간이 만들어져요. 메모리에 변수의 공간이 만들어진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몇 가지만 한번 해볼게요. 자, 캐릭터, 자, C라는 거 하는 애 있었죠. 그 다음에 short S, 자, 인티저 I, 그 다음에 자, float F, 그 다음에 자, 캐릭터 저희가 자, 여기는 C2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자, 한 20바이트 정도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저희가 값을 저장할 거예요. 값 저장. 자, 값을 저장하면 변수. 자, 변수의 공간에 값이 저장됩니다. 자, 메모리 공간에 이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까 우리 저장하는 형식은 변수명은 값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다가 저장 형식 다시 한번 자, 확인해 드리면 값을 변수에 저장하는 형식. 자, 변수명. 자, 대입 연산자 값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저희 한번 해볼게요. 자, C에다가 자, 문자 A를 저장할 거예요. 그때는 작은 따옴표로 주셔야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데 큰 따옴표로 주시면 에러입니다. 아셨죠? 문자는 작은 따옴표. 자, 이렇게 하나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 형식이에요, 형식. 자, 문자 한 개를 저장하는, 예. 자, 저장하기 위해서, 자, 위에서는 작은 따옴표를 사용한다. 네, 작은 따옴표예요. 작은 따옴표. 자, 그 다음에 S에는 저희가 2023이라는 숫자를 넣어볼 거예요. 자, I 변수는 자, 여기다가 100만을 넣어볼게요.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안 됩니다. 얘 가지고 있는 그 개수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100만만 넣어볼게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자, 그 다음에 자, F에는 3.14 F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 실수형. 자, 그리고 자, C2에는 자, 이게 잠깐만요. 여러분들 이거를 이렇게 주게 되면 또 함수를 써야 되니까 포인터로 갈게요. 자, C2에다가 자, 이렇게 자, hello C 프로그래밍 자, 이렇게 이런 문자를 저장합니다. 이게 이제 주소가 저장되는 거예요. 주소. 이게 여러분들 포인터거든요. 포인터. 포인터는 이 변수에 메모리 주소가 저장이 되는 이 8바이트라고 그랬죠. 아까 사이즈업으로 구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주게 되면 메모리에 어딘가에 얘가 딱 이렇게 자 헬로우 C 프로그래밍 하고 느낌표 주고 여기다가 맨 마지막에 널 바이트가 하나 들어가요. 널 바이트 0. 0이 들어가는 거예요. 0. 그리고 나서 이 주소가 100번지다. 그러면은 이 주소에 예를 들어 100번지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얘가 이걸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형태예요. 음. 자, 그래서 이 포인터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포인터는 메모리 주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포인터. 자, 그래서 이 포인터라는 A의 주소를 저장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포인터 변수, 포인터 다 같은 얘기예요. 포인터 변수. 같은 얘기다. 자,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값을 출력해 볼 거예요. 3번 값 출력. 자, 값 출력이라는 건 말 그대로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출력하는데요. 이때 저희가 프린트 f 함수에서 자, 얘네들을 우리가 출력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아까 우리가 했던 뭐 퍼센트 우리가 아까 D 하나 썼고요. 그 다음에 뭐 퍼센트 S 이렇게 썼죠. 이거를 서식 문자라고 하거든요. 서식 문자. 그래서 여기다가 서식 문자를 이용해서 출력한다. 이렇게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제가 이렇게 써드릴게요. 요거는 좀 이렇게 쓸까요? 잠깐만요.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다가 자, 퍼센트 S. 자, 잠깐만요. 예. 자, 퍼센트 S는 요거는 문자 한 개를 예. 자, 문자를 출력할 때 쓰는 거고요. 퍼센트 D는 정수를 출력할 때 쓰는 거예요. 자, 퍼센트 F는 우리가 실수 자료용, 예. 저렇게 소수점이 들어간 쟤네들을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퍼센트 S는 문자열. 두 개 이상의 문자가 모여 있으면 문자열이라고 했죠. 문자열. 네, S. 네? 그러네요. 예. 제가 이거를 S라고 줬네요. C라고 하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자, C예요, C. 예. 자, 그래서 여기다가 자, 하나를 한번 써볼게요. 자, 프린트 F.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우리가 값 출력. 자, 출력. 이렇게 대충 쓰고요.
자, 먼저 C부터 출력할게요. 자, C에는 값이 %C로 출력하는데요. 자, 아까 여기에 이 서식 문자가 오면 여기 매칭되는 값이나 변수가 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디에요? 여기 있는 이 변수를 여기다가 적으면 돼요. C. 그러면 C라고 하는 변수에 들어있는 값을 찍어주세요. 이렇게 ESC 키 F4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잘 출력이 되죠. 자, 여기 있는 에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직 우리가 안 써서 그래요. 안 써가지고 저희가 아까 워닝이라는 거 썼었죠. 모든 워닝을 출력해 주세요라는 뜻이거든요. 이거 워닝의 W라는 뜻이고요. 모든 워닝.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옵션을 안 쓰면 얘네들 안 나와요. 네. 여러분들 에러하고 워닝하고는 달라요. 에러는 컴파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소스 코드가 있잖아요. 이 소스 파일을 가지고 컴파일을 하면 여러 가지를 거치잖아요. 그 중에 이제 뭐 전처리기에 의해서 얘가 전처리 파일이 만들어지고 그 전처리 파일에 의해서 얘가 이제 어셈블리 코드가 나오고 이 어셈블러가 얘를 가지고 컴파일해서 오브젝트가 나오고 오브젝트 파일을 가지고 링커가 이제 최종적으로 실행 파일을 뽑는데 이 전체적인 과정이 이제 우리가 실행 파일이 뽑히는 요 전체 과정을 그냥 한마디로 퉁 쳐가지고 컴파일 과정이라고 해요. 컴파일 과정. 예, 컴파일. 그러면 이 컴파일을 할 때 결국에는 문제가 뭐냐? 에러가 하나도 없고 정확하게 짜줘야 실행 파일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실행 파일. 그러면 에러라는 거는요, 문법에 오류가 있으면 이 실행 파일이 안 뽑혀요. 근데 워닝은요, 제가 달라요. 워닝은 제가 이걸 안 쓴 거지 문법상으로는 정확하게 맞거든요. 그러면 컴파일이 정확하게 돼서 실행 파일이 뽑히는 거예요. 아셨죠? 네. 다만 이제 원인까지 하나도 안 나오는 게 좋기는 하죠. 자, 그래서 아직은 이 네 개의 변수를 아직 안 써서 그래요. 자, 그러면 한번 써볼게요. 자, 이번에는 S는 자, 자, 저거 뭐예요? 그냥 %D 주시면 됩니다. %D. 자, 그래서 S 자, 확인해 보시면 자, 2023 그대로 출력되고요. 하나씩 이제 빠지죠. 워닝이. 자, 이번에는 또 뭐예요? I도 여러분들 정수죠? 그러면 %D 이렇게 주시면 돼요. 그럼 거기에 매칭되는 I 변수에 있는 값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00만 딱 나오고요. 자, 이번에는 실수 자료용 F는 이때는 %F 주셔야 돼요. %F. 자, 그리고 거기에 맞는 매칭되는 F 변수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140000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얘는 뭐가 나와요? A가 출력. A 출력. 여기는요. 2023이 출력. 여기는 100만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그리고 여기는요. 3.14000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 저희는 3.14라고 요 뒤에 F는 이 플롯 그 데이터 자료형이기 때문에 F라고 이렇게 써준 거고요. 그러면 3.14가 나와야 되는데 뒤에 000이 이렇게 붙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자릿수를 여기다가 딱 어떻게 쓸 거냐면 자 F는 F인데 두 자리까지만 찍을 거예요. 그러면 .2F 적으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3.14 딱 나오는 거예요.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3.14.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저희가 C2라고 했죠? C2는 %S.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서식 문자열이 있을 때 거기에 매칭되는 애의 자료형이 캐릭터였을 때는 C를 주고 자, 얘네 두 개가 정수거든요. 그래서 얘는 2바이트 정수, 얘는 4바이트 정수. 그러니까 걔네들 정수는 D. 그다음에 실수 자료형이 들어가는 거는 F. 그다음에 소수점이 우리가 제어를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소수점 자릿수 둘째 자리까지. 혹은 여기 1 그러면 4는 안 보이겠죠. 그럴 때는
F. 그다음에 S는 뭐냐면 문자일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C2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땅 쳐보시면 hello 프로그래밍, C 프로그래밍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매칭되는 애가 어떤 거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값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는 좀 맞추겠습니다. 근데 안 맞추셔도 상관없으세요. 자, 이렇게 됐고. 자, 그리고 나서 땅 치면 이제 이렇게 출력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전체적인 코드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변수에다가 그대로 값을 넣기 전에 선언하고 거기에 맞는 값을 이렇게 넣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요거 한번 직접 코드로 한번 짜보시겠습니까? 자, 해보셨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EX7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좀 새롭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new 한번 해볼게요. new 한 다음에 EX07.c 한번 가볼게요. 자, new를 하게 되면 얘가 창이 멀티창으로 분할이 되거든요. 자, 이 멀티창으로 분할이 됐을 때 어떻게 하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보셔야 되는 게, 여기엔 왜 소스 코드가 아까 분명히 만들어졌는데 왜 얘가 실행 파일도 없고 안 보이죠? 그러면 이 리로드가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이걸 리로드 하려면 한번 가야 돼요. 컨트롤 W. 그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자, 그리고 new 한 다음에 ex07.c 그대로 열어주시고 멀티창이 뜨면 그대로 자, 큰 따옴표 A 대문자 P 저장된 거 그대로 자, 하시고 자, 코드를 우리가 기존 코드를 사용하려면 그러니까 요거를 유지하고 싶으면 컨트롤 W 언더바는 시프트 키 누르고 언더바를 줘야 돼요. 시프트 키 마이너스죠. 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 코드가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 다시 얘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만들어지고 여기서 이제 코드를 작성하는 거고. 나는 이거 밑에 거 그냥 닫아줄 거예요. 라고 하면 닫으면 돼요. 컨트롤 W. 자, 손 딱 띄고 W. 그 다음에 Q 누르시면 돼요. EX 모드에서. 그러면 알아서 이제 얘가 자, 닫아졌죠. 그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혹시 이제 사용하다 보면 이게 자, 컨트롤 제가 는 해볼게요. 는 이게 이렇게 코드가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50%씩 이렇게 딱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기는 파일 탐색기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1번은 파일 탐색기 역할, 2번은 소스 코드가 있는 편집 영역.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1번 파일 탐색기 역할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쪽으로 이제 컨트롤 W 해갖고 Shift P. Shift P면 얘가 그대로 이렇게 열려요. 그런데 열릴 때 여기 잘 보시면 얘가 저장이 안 된 거죠. 플러스가 나오면. 그러면 얘가 물어봐요. 세이브 하겠느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고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는 캔슬 하겠다. 그럼 C 누르면 되고요. 나는 이거 저장하지 않겠어. 그러면은, 그러니까 수정된 거 저장하지 않겠어. 그러면 N. 나 저장하겠어. 그러면 Y 누르시면 돼요. 그럼 저희는 이제 Y 누를게요. 그러면 Y 누르면, 잠시만요. 밑에가 뭐가 이렇게 나오면, 자, 이거는 그냥 다시 밑으로 내려가셔가지고요. 그냥 닫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Q, 이렇게. 커서를 여기다 놓고, 만약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셔요. 그런 다음에, 자, 여기서 그냥 제가 다시 저장할게요. 이렇게. 저장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서, 여기에 있는 애, O 누르시면, EX5 하면은, 이렇게, Shift P 하면 얘가 열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50대 50이니까, 얘를 다시 원래대로 파일 탐색기로 만들려면, 이걸 이쪽으로 밀어놓고, 이쪽으로 건너뛰면 20vs로 딱 만들어져요. 한번 보세요. 자, 얘는 여러분들이 항상 멀티창은 컨트롤 W를 먼저 눌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파이프 기호 Shift 원 표시를 딱 누르면 밀려요. 이렇게 백스페이스 옆에 원 표시. 자, 그러면 이렇게 밀리면 그대로 컨트롤 WW로 가면 그대로 원래대로 이렇게 보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됐을 때 빠져나가지 않고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다 빠져나간 다음에 다시 여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Shift P 눌러가지고 아까 만든 거 그대로 한번 연속해서 만들어 볼게요. 자, EX07.C.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자료형에 맞는 서식 문자열을 저희가 출력해 볼게요. 자, 자료형에 자, 맞는 서식 문자열 출력하기. 자, 그래서 여기다가 그대로 자,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냥 바로 출력할 거예요. 자, 아까 %C라고 하면 그러면 여기에 뭔가가 오죠? 그러면 여기에는 제가 A 한번 출력해 볼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있는데요. A 출력할 때는 자, 여기에 지금 요거 있죠? 요거를 그냥 A 쓰면 안 됩니다. 그냥 A 쓰면 A라는 변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안 되는 거고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저렇게 작은 따옴표. 혹시 이렇게 썼어요. 이것도 안 됩니다. 이건 문자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C잖아요. 지금. 그러면 반드시 C에 해당하는 문자 하나. 예, 문자는 그냥 따옴표, 작은 따옴표 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것만 가능해요. 아셨죠? 자,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자, F4번. 그럼 그대로 출력하죠. 자, 만약에 제가, 자, 그냥 썼어요. 자, 그러면 A라는 변수에 있는 값 찍어주세요라는 거니까 A 변수가 undeclared. 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큰 따옴표 쳤어요. 자, 이거 문자열이니까 에러죠. 왜? 여기가 문자열이면 뭐가 와줘야 돼요? S. 그래서 작은 따옴표로 쓰셔야 돼요. 그러면 변수에 넣지 않고 직접 문자를 출력할 수가 있어요. 자, 프린트 F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D 했어요. %D. 자, 여러분들이 %D를 이거를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쓰면 그냥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냥 %D가 나와요. 네. 근데 여기에 값이 이상한 애가 나오죠. 그죠? 거기에 맞는.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어때요? 에러다. 그러니까 여기에 맞는 애를 그대로 값을 적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뭐 예를 들어서 2023이다. 그러면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저 숫자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썼어요. 에러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썼어요. 숫자이기는 하지만 저건 문자열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값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숫자는 정수는 그냥 쓰셔야 돼요. 그냥. 아셨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자, 2023 요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안 돼요. 이 해보시면 아세요. 이렇게 안 된다. 그냥 써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도 %S로 하나 줬어요. 이렇게. 자, 그럼 여기에 뭐가 와야 돼요? 문자열이 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자, C 언어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얘는 문자열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 써야죠. 예. 그러니까 얘는 뭐가 안 돼요? C 언어 이거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작은 따옴표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요렇게 세 개만 하죠. 세 개. 그래서 저희가 변수에다가 넣지 않고 직접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출력 한번 해봤어요. 음. 하나만 더 해볼까요? %F. F 저희가 자, 소수점이 있는 실수 자료형을 저희가 출력할 건데요. 자, 여기다가 자, 3.14. 예.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해볼까요? 13. 자, 540000 이렇게 썼어요. 자, 그리고 얘를 그대로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540000 이렇게 잘 출력이 되죠. 근데 제가 이거를
자, 이렇게 쓰려고 그래요. 13.54.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나요? 13.54로 출력했어요. 그럼 자릿수를 지정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자릿수 어떻게 쓴다고 그랬어요? 여기다가. 그렇죠. .ef. 예, 이렇게 주셔야 돼요. 그러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출력해 주세요. 이렇게. 자, 그래서 땅 실행하면 13.54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코드들을 잘 익혀놓고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값도 바꿔보시고 관련된 내용들을 잘 수정하시면서 좀 많이 익혀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마지막 코드 한번 짜볼게요. 마지막 코드. 자, 이번에는 자 n 한 다음에 ex08.c 그대로 가시고요. 자, 파일명은 ex08.c.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printf 함수의 자, 간격을 한번 볼 거예요. 자, 간격을 이용한 서식 문자열. 자, 서식 문자열을 출력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간격을 알기 위해서요. 언더바를 딱 줄 거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했던 거는 %C인데 이번에는 20을 딱 주고 C를 줬어요. 자, 숫자가 앞에 지금 붙었거든요. 그러면 이 간격을 보기 위해서 제가 이거 언더 그 파이프를 일부러 적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엔터키를 주셔야 돼요. 엔터키가 없으면 옆으로 붙거든요. 밑에 있는 애가. 그 다음에 여기다가 중요한 거는 여기서 자리가 아니라 이 애가 C잖아요. 그러면 얘는 문자예요, 문자.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자, 아까 우리가 20이라고 하는 애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공간이 20바이트. 그러니까 하나에 한 바이트니까 20바이트의 공간에서 요 애가 A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간격을 지정할 때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아셨죠? 간격을 지정할 때. 그래서 20바이트 잡고 그대로 출력을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얘를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가 일단 복사를 좀 하고 자, 여기다가 주석을 좀 달아 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출력이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거를 자, 왼쪽 정렬해 주세요 했어요. 네. 그러면 자, 마이너스 20 이렇게 주고 실행을 하면 기본은 일단은 자, 왼쪽 정렬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기본은 오른쪽 정렬인데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얘가 그대로 이쪽으로 이렇게 붙는다라는 뜻이에요. 네. 이렇게 자, 마이너스가 붙으면 왼쪽 정렬. 자, 그러면 얘하고 비슷하게 이번에는 자 100을 마이너스 지금 30D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대충 의미가 뭐예요? 자릿수 30개를 확보하고 정수를 출력하되 출력된 결과를 어디에 출력해요? 왼쪽에 출력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100을 이렇게 해서 출력을 했어요. 그리고 실행을 하면 자릿수 30개의 왼쪽 정렬이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저 마이너스를 안 붙이면 어떻게 돼요? 오른쪽 정렬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얘는 말 그대로 오른쪽 정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쫙 해서 여기에 100 이렇게 들어갔겠죠? 이렇게 100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마이너스 S로 마지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퍼센트 %S.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주고요. 자, 여기다가 자, C 언어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를 한번 출력해 볼게요. 프로그래밍. 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실행하게 되면 딱 붙죠? 그죠? 왜 그러냐면 여기에 이제 문자열은
얘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기에 딱 맞추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자 30S 이렇게 했어요. 30S. 그러면 30S 하게 되면 자릿수 30개를 확보하고 오른쪽 정렬해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자, 자릿수 30개를 확보하고 오른쪽 정렬해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자, 잠깐만요. 요것도 좀 요렇게 예, 가장 긴 쪽에다가 좀 맞출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왼쪽 정렬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그러면 왼쪽 정렬. 그러면 결국에는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프로그래밍 할 때 많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이제 나오냐면 자 df 예? 그러면 얘네들이 자릿수가 이렇게 확보가 되면서 이렇게 나온다고요. w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얘네들이 이렇게 자릿수가 이렇게 나오면서 지금 여기는 뭔가 출력했는데 뭔가 왼쪽에 지금 출력이 됐죠.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뭔가 이렇게 있는데 왼쪽 정렬.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출력할 때 걔네들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기에서는 텍스트 형태가 아니라 아니 그래픽 형태가 아니라 다 텍스트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어떤 서식 문자를 가지고 왼쪽 정렬할 거냐, 오른쪽 정렬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렇게 나온다. PS-L 이렇게 주면 여기 이제 이런 애들 자릿수 확보해가지고 여기 이제 딱딱 이렇게 나올 때, 그럴 때 이제 이렇게 맞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자릿수 확보에 대한 부분을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 일단 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리눅스에서, 우리가 한번 C 언어를 같이 해봤어요. 윈도우에서 하는 거는 그러면 달라요? 라고 하면, 뭐, 사실은 똑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이제 이게 한글로 되어 있어갖고 자릿수가 좀 잘 안 맞네요. 그러면 한글이 일단 3바이트라서, 예, 3바이트라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그냥 여기다가, 잠깐만요. 프로그래밍, 이렇게 그냥 영문으로 다 바꿔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좀 자릿수를 딱 맞출게요, 제가. 음. 한글 3바이트면 이게 잘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만 좀 복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다음에 얘도 똑같이 이렇게 그리고 자 요거 하나 더 그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면 잘 맞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